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예정대로 오늘 밤 자정에 종료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다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밤 9시 이후 금지됐던 음식점과 술집의 매장 영업도 허용됩니다. 먼저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정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선택은 2.5단계 연장이 아닌 다시 2단계, 그러나 보다 정밀한 2단계였습니다. 우선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밤 9시 이후 식당, 술집 실내 영업 금지는 다시 전면 영업으로 바뀝니다. 대신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가 의무화되고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개인 그릇 제공 등이 권고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카페 또한 다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되 한 테이블 안에서도 한 좌석씩 뛰어앉거나 테이블 간 뛰어앉기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되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도 재개되고 특히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여겨졌던 PC방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결정하며 정부가 주목했던 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환자 추이였습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환자 수가 점점 줄어 지난주엔 110명대로 이제 60명까지 감소한 만큼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 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원격 수업 또한 일단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부의 이번 2단계로의 완화 조치는 일단 앞으로 2주,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기세가 얼마나 꺾이는지를 판단한 뒤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다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인 99명인 걸 강조했는데요. 전체 새 확진자 수는 11일째 1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격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죠. 영업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는 게 분명 다행인데요. 혹시나 다시 감염이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고 내부에선 의자가 모두 한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가는 손님들조차 사라졌다는 게 업주의 호소. 그나마 오늘 완화된 2단계 조치로 최악은 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홀을 전혀 못 쓰게 하니까 손님들이 전혀 오시지를 않으세요. 매출이 더 떨어졌어요. 20%, 30%. 그나마 숨통은 조금 트인다고는 보죠. 네. 일부 방역 전문가들 또한 2.5단계 같은 고강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경우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오히려 느슨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쯤이면 숨통을 한번 틔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도 너무 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추석 때 특별 방역 주간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러나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조치가 자칫 국민들에게 이젠 좀 안심해도 되나 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2단계로 내리면 좋은데 이렇게 2단계를 했다 또 확 먼저 매같이 이렇게 자꾸 덮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난 5월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휴가철 이후 수도권 집단 감염 등 전례로 볼 때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은 오히려 더욱 방역의 고삐를 쥐어야 할 때란 겁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상황이거든요. 전달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좀 생활 느슨하게 되나 이런 식으로 전달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 실천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일부 교회들의 대면 예배는 여전했습니다. 주변의 걱정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에서 대놓고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한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사무실 밀집 지역에 위치한 어느 대형 업무용 건물. 직장인 대부분이 쉬는 휴일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간판에는 도서출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잠시 후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출판사로 보이는 이 사무실에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온 겁니다. 여기 지식산업 센터 자체가 원래 교회 같은 게 못 들어오고 출판업이나 그런 기업 같은 게 들어오는 데인데 예배야. 사무실은 교회가 아니고 모임의 성격도 예배가 아닌 성경 공부라는 주장입니다. 왜 교회로 등록 제가 체크하고 여기 출판사인데 책을 내고 일요일 날 여기 모이는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게 문제냐?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제가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책 같은 거 들고 타시면서 어디 가시냐 하면은 6층 간다 하면서 보통 그 예배 보러 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가 어디냐고. 또 그저께도 물어보더라고요. 취재 결과 이들은 유튜브에서만 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모임이지만 사무실 안에선 헌금함으로 보이는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외로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럼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대면 예배로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찬송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표기도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서울에서만 교회 16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미 고발을 당한 뒤 또 걸린 곳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일부터 해제되지만 대면 예배의 재개 여부는 교계와 방역 수칙을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